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됐고요. 방금 들어온 속보는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제 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는 과정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꼭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또.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국회가 시행하는 조처입니다.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치 파괴, 의회 족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의장 사퇴하라. 윤 대변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게 처리가 됐지만 해임 건의안이 표결 처리가 돼서 통과가 됐지만 대통령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소위 뭉갠다.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건의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나왔습니다마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그냥 뭉갤 거다 이런 관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통령이 대놓고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한 의도는 뭡니까? 두 개가 다른 거 같은 느낌인데. 효력은 똑같겠죠. 예, 효력은 똑같은데 지금 이 상황 민주당에서 외교부 장관에게 해임 건의안까지 통과시키는 예. 그런 상황이 과연 이번 순방 결과와 이게 맞느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냐, 거기에 대한 의견 표시라고 저는 봐요. 외교 참사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조문이 불발됐다든지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가 48초에 불과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외교 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일단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건데 영국에서는 조문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고맙다고 표시한 게 다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5초짜리 그 동영상이 찍힌 그 음성 때문에 예.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막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다 이해한다고 그러고 아무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적어도 외교부 장관이 그런 일에 연루돼서 해임까지 받아야 되는 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밝힐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또 윤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뭉갠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마치 이 박진 장관 해임안을 숙고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놓고 딱 부러지게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걸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역대 해임 건의안 제출된 6건 경우에 5건이 자진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재수 박근혜 정부 때 김재수 장관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박진 장관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뭔가 여야 관계나 또는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주 극소수지만 있었거든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예. 뭘 해도 잘해볼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예. 조금 전에 임동원 통일부 장관 사례라든지 김두관 행정안전부 장관 사례를 드셨어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거죠. 가령 임동원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민련과의 공조가 삐걱거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청년 대학생들이 미군 기지를 잠입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이 사퇴할 것까지는 없다고 했지만 본인이 내려온 거예요. 예. 이건 다르죠. 그런데 이번에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가결한 것, 이거는
정말 뜬금없고 오죽했으면 정의당까지도 이런 게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거다. 이렇게 논평을 했겠습니까? 예. 정의당은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 편드는 그런 정당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라 이러면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정의당도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외교 참사라고 주장을 해요.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상가에 왜 가죠? 상주 조문하러 가는 거예요. 상주 예. 위로하러. 그러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아들인 찰스 3세를 조문했잖아요. 예. 그런데 조문을 안 한 겁니까 그게? 그거 가짜 뉴스죠. 그리고 또 한일 정상이 30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안 만났다고 하는 것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어그러졌습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대통령 민정수석이란 사람들부터 죽창가 얘기하면서 어그러진 거예요. 예. 그러면 30분 만난 것 이거는 시작이 중요한 거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 그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바이든 발언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갈수록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으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외교부 장관이 외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물러나야 된다? 이거는 전혀 앞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거는 정해졌고 이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빨리 나왔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네. 빨리 나온 것은 야당의 이런 건의안에 대해서 일고의 재고의 가치도 없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 관계가 더 악화되잖아요. 야당과의 관계. 아니 더 그러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사건건 발목 잡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야당은 그래도 대통령이 좀 숙고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좀 고심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을 처리한 건가요? 가장 큰 문제가요. 이렇게 사실 사과나 유감 표명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 논란 필요 없는 얘기예요.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도 사과 좀 해라. 지금 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거 지금 일주일째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 땡땡 뭐 팔리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거조차도 지금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안 봅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외교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사실 문제 됐던 게 쌓여온 겁니다. 예. 당연히 지금 인사조치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 뭐 외교안보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인 바꿔라. 예. 전혀 뭐 미동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외교부 장관이 하는 건데 지금 말씀처럼 일본과의 회담을 잘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냥 뭐 태극기도 안 걸고 그냥 아무 기자도 없이 알리지도 않고 그냥 사진 한 장만 하는 외교를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조문도 그렇게 가시면 돼요. 원래 가던 대로 했는데 2시간 늦게 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문이라는 게 지금 상주 만나는 건 우리나라식이에요. 서양 그렇지 않습니다. 그 관을 보고 직접 대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뭐 왜 그 사람들은 왜 13시간씩 줄 서면서 하겠습니까? 그래 중요한 행사니까 그런 겁니다. 이왕은 왜 리셉션 끝나고 저녁 8시에 가서 조문을 했겠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근데 둬야 좀 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꾸 현 지금 변호사님. 가짜뉴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게 가짜뉴스가 국민들이 여론을 보세요. 이번 외교 방문에 대해서 잘했다는 여론이 높습니까? 못했다는 여론이 높습니까? 잘못했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들의 그러니까 여론이나 이거를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본인 생각만 그냥 주장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이게 거죠. 말씀 좀 끊어서 죄송한데 계속 발언권을 드릴게요. 궁금한 거 하나가 있어서 좀 그냥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질문하면 까먹을 것 같아서. 지금 그 이제 두 분 말씀 중에 좀 큰 차이는 분명히 조문을 한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거는 우리 한국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영국 주한 영국 대사나 아니면 영국의 뭐 외교장관도 마찬가지고 영국 측에서는 충분히 조문을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근데 왜 자꾸 야당은 미국에서도 충분한 그렇고 조문이 아니 저는 아니라고 외교적인 얘기를 언사로 봅니다. 그럼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아예 조문 안 외교적 실수했으니까 레토릭이다?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도 외교적 마찬가지예요. 레토릭에 불과한 거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정상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 조문을 갔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이러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했던 리셉션 끝나고도 갔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끝나고 호텔로 갔어요. 그 시간에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제가 정의당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표결에서 굉장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한 게 이유가 뭐냐면 아니 잘못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박진 장관이 아닌데 왜 박진 장관을 탄핵하냐 이제 이 얘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죠. 정의당도 당연히 요구했는데 뭐 일단 사과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당연히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정의당의 입장이 저는 뭐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같이 가지 않겠다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동참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들을 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마 두려움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뭐 그거는 뭐 정의당이 사실은 민주당과 뭐 같이 가느냐 지난 대선 때부터 그 지난 총선 때부터 이미 어찌 예. 보면 이제 각자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정의당의 문제가 뭐 민주당과 크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문 관련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가 외국 어떤 국가 원수라든지 어떤 수반에 대해서 조문을 가는 것은 그 나라의 예를 표하는 건데 적어도 그쪽에서 어떠한 뭐 불쾌한 언사라든지 반응이 없었다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민주당이나 현 대변인께서 얼마나 서양식 장례 의식에 대해서 정통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아무 얘기도 없고 예. 대사를 비롯해서 다 우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왜 우리가 나서서 서양 예법에 어긋난다, 조문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것을 조문을 또 아까 조수지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자꾸 국내 정치에 활용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서양 의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국에서 별 얘기 없었으니 그걸로 마무리 짓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장 기자님은 이제 기자시니까 좀 객관적으로 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박진 장관, 해임 장관, 뭐 뒤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은 또 한동훈 장관에 이어서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 안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다. 이런 해석이 맞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내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상황을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4%또 최저치를 찍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8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만 5세 취학 연령 인하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박순애 장관이 이제 사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던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예. 좀 반복이 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외교 성공적이다, 아주 잘했다라고 예. 박수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인정하지 않고 있죠. 가서 예. 열심히 잘하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잘하고 왔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책하고 문제 삼냐. 문제 삼는 여당이 문제고 MBC가 문제다. 이 보도를 왜 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엇박자 속에서 국민 여론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외교 참사라고 하는 민주당 주장대로 하자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실제로 정의당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있으니 윤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것이고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물었어요. 실제로 보면 이제 한일 회담이 됐든 한미 정상회담이 됐든 이 관련해서 키를 갖고 있었던 거는 대통령실의 안보실이고 거기에서 김태효 제1차장이 먼저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흔쾌히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 한미 간 그리고 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측에서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인정을 안 하고 간담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책임을 묻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민주당에서 박진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네, 대통령실에 물어야 되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 하는 얘기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답이 없다.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서 사퇴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결론은 없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장관 해임 요구 국무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아주 그냥 극과 극으로 좀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루어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날치기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성토를 하면서 사퇴 권고안까지 좀 제출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해 줌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국회의 결정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대국민 사과도 외교 라인의 새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조수진 의원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퇴장한 이후에 이제 이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됐잖아요. 뭐 국회의장이 방망이도 두들겼고요. 물론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뭔가 표결을 뭐 찬이든 부든 뭐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퇴장도 일종의 부의 의사 표시니까. 근데 저게 절차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왜 날치기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아니 왜냐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산회 대신에 정회를 하고 이거를 해임안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 하겠다라고 마치 해놓고선 기습적으로 처리했다 이런 뜻인가요? 여야가 합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합의한 게 아닌데 갑자기 잠시 산회했다가 잠시 정회했다가 이 안건을 상정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국회의장이 무소속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무소속을 가정한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장을 무소속으로 만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가 어떤 날입니까? 미국 부통령이 와 있었잖아요. 미국 부통령이 와 있는데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한다? 이거 외교 참사 아닙니까? 이런 게? 그래서 6시에 한 거잖아요. 낮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 수행 잘 하시라고. 그러니까 차라리요. 낮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돼요. 오히려 기자분들 저녁도 못 먹고 기사 썼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것은 좀 날치기 처리고 국회의장이 결국 본인의 그 당적, 그러니까 예전에 그 민주당 소속이었던 당적을 벗어나지 못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접점을 찾으려고 중재를 했을 거예요. 그런 시도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것이죠.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회의장의 이런 법안 처리 문제. 아시겠지만 이게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데 24시간 이내, 72시간 이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상정하냐 안 하냐는 제가 보기에 재량권이 없어요. 표결한다고 돼 있거든요. 표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고 본다 그러면 다른 일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단 보고가 됐으면 처리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사실은 뭐 지금 뭐 날치기라 그러시는데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장 들어갔다가 반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보통 날치기라 그러면 참가 못하고 뭐 혼자 그냥 문 닫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뀐 이후에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선진화법이 생긴 이후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거 그냥 거기서 그냥 반대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날치기 아니고 밖에 나왔으면 날치기입니까? 논리가 전혀 성립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던 김두관 의원은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박진 장관 해임대에서 20년 만에 돌려드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20년 만에 뭘 돌려드렸다는 얘기일까? 본인이 20년 전에 박진 대변인이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는데 자신을 해임 건의안 처리할 때 박진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의원으로서 박진 장관을 해임하는 그래서 20년 만에 돌려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박진 장관이 정치권의 부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아주 일각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만은 박진 장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대신 남겼습니다. 직접 듣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로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또 저 개인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참 소회가 있고 또 마음이
괴롭고 또 속이 상합니다. 예, 박진 장관은 이제 이런 어떤 정치권의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착잡하다는 좀 의사 표시를 남겼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에는 이게 바이든이냐 아니면 뭐 날리면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도 들릴 수 있고 저렇게도 들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표시를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맞다. 욕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표현을 좀 직접 꺼냈어요. 영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장이 어쨌든 상관되는데 일부는 뭐 말리면 뭐 발리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겠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을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국민도 귀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는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욕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윤희석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틀 전에 했을 때는 약간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약간 신중한 모드를 좀 취하는구나. 그런데 오늘은 딱 바이든이 맞지 않느냐, 욕하지 않았느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사이에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뭐 수사도 있었고 측근 구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변화도 좀 있었고 또 해임 건의안도 처리가 됐고요. 그것 때문에 이틀 만에 입장이 바뀐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입장은 한결 같았는데 표현만 저리 하신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뭐 본인이 그렇게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두 가지를 나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속어를 뭐 했냐 안 했냐 또 거기에 대해서 유감평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직 정제돼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예. 뒤에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이냐 뭐 날리면이냐 이 얘기인데 발언을 한 대통령이 홍보 수억을 통해서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거는 날리면이라고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발언을 들어보면 어떨 때는 바이든으로 들리고 예. 어떨 때는 날리면으로 들리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검증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발언을 한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쯤에서 끝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여론조사까지 해서 바이든으로 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건 바이든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잘못됐다라든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물론 공세를 취할 수는 있어도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발언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고 또 그분은 우리의 대통령이에요. 외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지금 진영 간의 갈등이 크고 대통령 선거가 아주 간발의 차이로 결정됐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갖고 외교 현장에서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온 마당에 이 짧은 영상에 녹취된 그 발언 여부, 그 해석 여부, 뭘로 들리냐 여부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매몰돼야 하느냐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글쎄요, 이 논란 지금 뭐 계속 이 얘기 일주일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논란, 정치권의 이 논란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지금 뭐 경제 위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북핵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여권에서는 해법을 갖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복합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도 많이 어렵고요. 예. 그리고 물가 또 외환 문제도 조금 들여다볼 부분이 예.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대치 국면이에요? 이제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까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는데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죠? 예. 거기에 굴복하는 모양새. 굴복이 어떤 상식적이지도 않고 사실에 입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여기서는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을 어떻게 보면은 미국 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북해에서 불신임 만든 사람, 불신임 하는 사람 만들었잖아요. 이거야말로 국격의 훼손이자 외교적 참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조금 전에 거짓말, 겁박, 욕 이런 단어 쓰셨거든요. 예. 이거 본인 부끄럽지 않을까요? 거짓말.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하죠? 다 거짓말이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가령 대장동 자기가 설계자라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뒤집어요. 예. 네, 이런 거. 그리고 욕하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보도 나오면 고소하잖아요. 이거 겁박이에요. 그리고 MBC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풀기자라는 거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대통령을 순방 가서 풀기자단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기가 혼자 취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특권이죠. 그렇다면 그 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자막에다가 미국이라고까지 적어가지고 내보내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거. 자막 공작, 정치 공작.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생각해야 돼요. 작년 이맘때쯤 왜 언론재갈법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언론재갈법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을 말을 막겠다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대단히 부끄러워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MBC는. 예. MBC 얘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왜 이틀 만에 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원래 똑같은 건지 이유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뭔가 정치적인 또는 검찰의 수사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반영이 돼서 강경 모드로 이재명 대표도 돌아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강경한데 조용히 계시다가 갑자기 꺼내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온도 차이는 느껴지는데요. 예.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화영 구속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 싶어요. 예컨대 이제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화영 부지사 관련해서 뭔가 연관된 게 있었다고 한다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러면 뭔가 태도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그동안 계속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예각화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오늘 뭐 욕한 거 아니냐 그러면 사과해라라고 분명하게 오늘 이제 각을 세운 것은 최고위원회 장소도 어쨌든 전남 지역에서 한 것도 있고 지역적 영향.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뭐 어쨌든 지지율이 24%로 떨어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됐든 지금 이번 순방이 국익에 도움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게 54%이고 예. 그다음에 그 비속어 발언 사과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0.8%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국민들의 뜻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여론조사다.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다른 변수는 없었던 것 같고 오늘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외교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응 기구를 함께 만들면 좋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어쨌든 뭐 계속 비판하고 뭐 한각으로 비판도 예. 하고 또 뭐 박진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도 하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실 어쨌든 뭐 욕을 했든 뭘 했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문과 관련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우리의 국익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 걸린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야당이 손 놓고 있지 않겠다, 뭐라도 하겠다라고 해서 초당적 협력을 하자. 네, 그래서 대응기구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받으면 또 다른 차원에서 협치의 공간이 열리는 것이고요. 예컨대 이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계속 정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암울한 전망도 해봅니다. 근데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 이 협치를 하자라고 하는 뜻이 만약에 담겼으면은 경제 참사라는 표현을 쓰지 말으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외교 참사를 빗대서 경제 참사라고 한 거는 더 여당을 자극하는
용어잖아요. 왜냐하면 그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전기요금 2,270원 예. 오르죠. 가스요금 한 달에 이제 5,400원 오르죠. 이제 택시비도 이제 무서워요. 10,000원 시대가 됩니다. 예. 콜비까지 합치면 기본료가 4,800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달러 올라가잖아요. 1,400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뭐 나 주머니에 달러 한 장 없기 때문에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국민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 우리가 월급 빼고 출연료 빼고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출연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좀 없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앵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예. 어떤 탈출구가 필요하다. 오늘 김대기 실장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 저희도 언젠가는 엑시트를 해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할 뜻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유야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지 그리고 IRA법뿐만 아니라 이게 반도체에도 영향이 있죠. 그리고 리튬 문제 우리 큰일이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안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로 좀 집중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앞서 이제 조수진 의원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MBC 관련된 논란이 좀 큽니다. 그리고 기자들 특히 이제 뭐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영상 기자단에서도 논평을 내고 언론 단체에서도 계속 논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 언론에 대한 정권의 탄압인가 아니면은 언론이 정치적 성향을 갖고 의도적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권과 언론의 충돌은 비단 윤석열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이 정권과 이를 비판하는 언론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퇴임 5일 전에 했던 기자회견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국정이 항상 공개되고 항상 언론들에게 취재되고 있어서 모든 것이 기록될 것 같지만 언론은 아주 선택해서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취재하고 보도할 뿐입니다. 때로는 편향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균형된 국정 기록을 남기는 것은 그 정부가 해야 될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현 변호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바로 직전에 기자회견 통해서 당연히 기자들은 물어봤겠죠. 조국 전 장관 사태 물어봤겠죠. 당시에 언론들이 거의 뭐 매일같이 몇 면에 걸쳐서 이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기사를 썼거든요. 검찰 수사 상황을 뭐 검찰 받아쓰기를 한 것이냐 아니냐 그 논란은 좀 차치하더라도 당시에 대통령은 굉장히 언론 이런 걸 보도하고 있는 언론 보도에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퇴임 전에 기자들이 물어봤을 텐데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문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은 때로는 정치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정파성을 갖고 있다. 뭐 그거를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의 이 MBC 보도도 정치 편향적으로 어떤 정파성을 갖고 보도하고 있을 그 가능성을 민주당도 좀 열어놓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렇게 주장하니까.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죠. 예. 그게 언론의 어찌 보면 제1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되고 우리도 어찌 보면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이건 그러니까 거의 절대 침해 안 되는 권리로 치고 있거든요.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점점 그렇게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MBC만 보도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언론사 지금 100몇 군데 언론사가 다 보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국도 다 보도했고 사실은 자막도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 자막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MBN 같은 경우도 자막 잘 나오는 경우 있어요. 실제로. 예. 다르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조작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걸 만약에 정상적인 절차를 한다 그러면 뭐 언론 중재에 가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MBC만 갖고 이러느냐? 그분의 문제 있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대응도 보면 공문을 보내서 저는 그런 거 못 봤어요. 공문 형식도 보니까 굉장히 이상하던데 이거 해명해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 뭐 요구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방이라든지 참여 그 단체에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의원들이 가서 지금 그럼 왜 KBS랑 SBS랑 왜 MBN은 안 갑니까? 보도 먼저 했기 때문에 MBC가 잘못한 거고 다른 언론사들은 그럼 다 MBC 그냥 따라간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SBS나 KBS도 다 자기들이 분석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언론사만 이렇게 특정하는 거는 의도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고소고발도 지금 하겠다 그러고 법적 조치도 지금 대통령실은 안 했는데 이제 시의원이 했지 않습니까? 시의원 그렇죠. 예. 국민의힘에서 하겠다 그랬고 그러니까 시의원이 했는데 그럼 왜 딴 데는 안 해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MBC만 문제냐?
그리고 이 지금 처음에 논란이 아시겠지만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보도 자제해달라.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사적 대화다. 그다음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처음에. 대통령실 출입하는 그렇죠. 기자들에게. 15시간 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고. 예. 그러면 이미 다 보도된 거 아닙니까? 그걸 왜 MBC만 갖고 물러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걸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거를 보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게 어찌 보면 언론의 역할과 권력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특정 언론사만 꼭 집어가지고 지금 계속 법적 조치 취하고 뭐 공격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권력이 너무 취했다. 그러니까 언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말을 이어서 제가 말씀드려야죠. 예. MBC 관련해서 그럼 왜 MBC만 가지고 그러냐? 이 얘기는 풀 기자단에 MBC 기자가 들어갔고 그리고 MBC가 가장 처음 보도함으로써 자막을 넣어서 그리고 또 괄호 열고 미국 국회 앞에 미국이란 하지도 예. 않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편향성을 발견했다. 그래서 MBC를 대표로 뽑아서 하는 것이지 예. 뭐가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 관련해서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보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우병 파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굉장히 여론이 들끓어서 막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언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그 녹음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으로도 정확하게 들리지가 않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도 들릴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단정적으로 바이든이라는 단어로 자막을 했다.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게 다르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예. 괄호에다가 미국이라는 단어를 넣을 게 아니라 바이든 뒤에 괄호를 열고 물음표 정도는 넣는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 그렇게만 됐다 하면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릴 수 있다는 국민에게 판단의 여지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왜 MBC에서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할 수 있었는지 예. 단정적으로 판단을 못해서 대통령실에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못 받았다면 그러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해석 여지가 있다고 보도를 같이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있었던 MBC PD 수첩의 광우병 파동 이제 예를 자꾸 들어요. 그때 상당한 왜곡 날조 보도가 있었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력 낭비와 함께 또 정권의 동력이 약화되면서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냐. 이제 이것을 이제 사례로 드는데 당시에 저 보도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은 왜곡 과장은 비록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MBC의 저런 표현의 자유가 억압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이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건도 모르겠어요. MBC가 왜곡 과장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언론으로서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보도를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는 전혀 인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우리 언론인 출신이니까 네, 조 의원님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더 비판을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자, 우선 언론의 가장 큰 기능은 비판이에요. 그런데 그 비판은 건강해야죠. 그리고 사실에 입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MBC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잊은 거예요. 예.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들리니까 보도를 한다? 아니 어느 언론사가 확인도 되지 않고 몇 명이 그렇게 들리니까 한다? 거기다 미국과 관련한 외교와 관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누가 책임지죠? 이게 공영방송사로서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됐죠. 예. 이거는 언론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정상의 공개 발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나오면서 한 발언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들린다고 해가지고 국회라는 단어 앞에 미국이라고까지 붙여요. 아니 다른 나라는 의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만 국회잖아요. 그런데 거기 앞에다가 미국이라고 적어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바이든이라는 말을 기어코 적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했으니까 MBC에 대해서 질타를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자막을 조작한 거고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언론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 재갈법을 일방 처리하라고 했을 때 예.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더 반대를 했었어요. 왜?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전부 가짜 뉴스로 몰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게 비판적인 건강한 언론을 옥죄려 하는 시도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MBC는 건강한 비판도 전혀 아니고 사실의 입각도 전혀 아닌,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인 선전선동을 공영방송사가 나서서 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근데 이 얘기는 꼭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전직 언론인 출신이셔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좀 과하신 것 같아요. 뭐 자막 조작, 정치 공작, 뭐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다 이런 말 MBC만 쓴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뭐 너무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지만 풀 취재 해보셨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풀 취재는 각사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순번대로 가는 겁니다. 그날 MBN이 들어갔으면 MBN에 와서 항의하실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MBN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겠죠. 아니, 죄송해요. 제가 MBN에 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직 기자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잠깐만요. 하셨지만 아니 풀 제가요. 취재는요. 의원님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반론 있으면 의원님 반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지 딴 얘기 해야 않는 되는데. 예, 사실에 입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풀단에서 취재를 해서 보낸 거예요. MBC만 보낸 게 아니고 148개사가 그러면 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보도를 한 겁니까? 채널A도 썼고요. TV조선도 썼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에 한 말씀만 입각해서 드릴까요? 기자들이 알겠습니다. 판단해서 각사가 알아서 판단해서 썼다고 주영진 SBS 기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 존중한 다음에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밖에 어떤 정당이든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를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정치 공작을요? 저는 MBC 기자는 아니지만 정치 공작까지 가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좀 여쭤볼까요? 바이든이라고 들리십니까? 그 자막이 그러면 온당한 겁니까? 자, 의원님, 제가 보기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종교가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바이든으로 기자님, 들어야 되고요. 잠시만요. 국민의힘을 저 지지하는 대통령실도 분들은 출입해봤고요. 알겠습니다. 풀 기자도 많이 했습니다. 풀 기자 하신 그러나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 풀단 다 취재해 봤지 네, 않습니까? 풀단 취재했어요. 풀단 취재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확인 안 된 동아일보 기자 자막을 하시면 됩니까? 확인이 MBN도 안 그렇게 된 하실 자막이라고 저는 MBN 그러면 기자 안 되는 아닙니다. 거예요. 예,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4분 정도 또 채 남지 않아서 지금 이게 불이 붙어버리면 이제 정리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를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또 주제를 바꾸면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 있어서 제가 좀 난감한 상황이 좀 됐습니다. 계속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언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두 제가 이 분 말씀만 말고 좀- 잠시만. 네. 아니 한마디만 대통령께서 그 한마디가 계속 이제 꼬리에 아니 딱 꼬립니다. 죄송해요 정말 오늘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이건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자유를 33번, 35번 계속 강조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예요. 언론사가 제대로 보도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한 말씀만 드리죠. 예. 한 자, 말씀, 그러면 저도 이렇게 말씀할게요.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 변호사님 네. 한 1분 남짓, 우리 그러시죠. 윤희석 대변인 1분 남짓 드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허위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사실입니다. 팩트. 팩트가 뭐냐. 근데 이건 발언이에요. 일단 발언. 예. 그 발언을 한 사람 그럼 본인이 먼저 내가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팩트냐 아니냐 사실이냐 가짜냐를 따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난 어떤 말을 했다. 근데 딱 한 문장인데 특정 단어는 안 했다 그래요. 바이든 안 했다. 근데 아빠 이 땡땡은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안 했다든지 둘 다 했다든지 전부 기억이 안 난다. 그거는 정상적이에요. 근데 딱 한 문장인데 거기서 어느 건 기억나고 어느 건 안 했다 그러면 그거 믿겠습니까? 그러면 팩트냐 사실이냐 가짜냐의 기준이 그럼 남는 건 뭐 있어요? 영상밖에 없어요. 영상의 발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이 이제 뭐 계속 여러분 뭐 소음 제거한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도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반 넘어요. 그럼 사실은 저도 그렇게 들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깨끗하게 사과하면 될 일인데 본인은 무슨 말 했는지 말도 안 하면서 가짜다, 허위다, 조작이다라고 얘기하면 증명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증명이 안 되는 일이죠. 조금 길게 얘기하셨는데 예, 예, 이제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고 앞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그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발언의 취지가 기억이 나는 거죠.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말을 할 그런 계제가 아니었다는 거는 분명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발어사격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게 불분명하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 같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도 100% 확실하게 무슨 발음으로 들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여지를 두고 해석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 발언한 사람이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믿어야 한다. 그 정도 우리가 이해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해심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20초 정도 더 쓰시죠. 뭐 조 의원님 쓰셔도 됩니다. 예. 글쎄요. 참 이런 MBC의 보도 태도야말로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언론의 보도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